고혈압 환자 10분 중 9분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실수는 너무나 교묘해서 본인조차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약도 꼬박꼬박 드시고 혈압도 가끔 재보니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믿으시겠죠. 하지만 사실은 매일 얇은 얼음 위를 걷고 계신 겁니다. 그 밑에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 실수는 단순히 한 가지 행동이 아닙니다. 치료 자체를 자기 기만으로 바꿔버리는 사고방식 그 자체입니다. 오늘은 흔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실수에 숨겨진 심리를 파헤치고 20가지 관점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이면 여러분은 고혈압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10분 중 9분에 속하지 않는다고 확신하십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 봅시다.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얻게 되는 지식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문제의 핵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해해야 할 기초를 먼저 다져봅시다. 자동차 타이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차가 부드럽고 안전하게 주행하려면 타이어에 적정 압력이 있어야 합니다. 압력이 너무 낮아도 문제지만 너무 높으면 타이어는 딱딱해지고 노면과의 접지력을 잃게 됩니다. 아주 작은 충격에도 타이어가 터져버릴 위험이 생기죠. 여러분의 혈관이 바로 그 타이어입니다. 그리고 혈액은 그 안에 공기고요. 고혈압은 여러분의 타이어가 끊임없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심장, 즉 여러분의 펌프는 이 팽팽한 혈관으로 피를 밀어내기 위해 엄청난 과부하 상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은 심장과 혈관의 이 마모 과정이 완전히 소리 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 문제도 느끼지 못한 채 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타이어를 달고 수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대참사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는 열쇠가 됩니다. 자,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그 첫 번째는 바로 나는 괜찮다는 착각이라는 덫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믿으시는 거죠. 지금 몸이 멀쩡하니까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하지만 이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오입니다. 고혈압은 갑자기 찾아와서 당장 뭘 해야 하게 만드는 극심한 통증이 아닙니다. 고혈압은 서서히 아주 조용히 우리 몸을 갉아먹는 부식과 같아요. 아주 거대한 강철 다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다리가 수십 년 동안 겉으로는 튼튼해 보여도 속으로는 계속 녹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위로 차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만 아무도 위험을 눈치채지 못하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다리를 지탱하던 핵심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다리 전체가 붕괴되는 겁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증상도 없이 몇 년 동안 여러분의 혈관을 야금야금 약하게 만들고 푸석푸석하고 깨지기 쉽게 만듭니다. 게다가 심장은 과부하가 걸린 채 계속 일하도록 강요당하는 겁니다. 만약 두통, 숨가쁨, 어지러움 같은 경고 신호가 처음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병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의 다리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곧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다는 경고음인 것입니다. 고혈압 관리를 하면서 몸 상태에만 의존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시한폭탄이 째깍거리는 소리를 일부러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약 복용을 소홀히 하는 것은 스스로 건강에 약으로 하는 러시안 룰렛 게임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환자분들은 오늘 컨디션도 좋고 혈압도 정상이니 이번 한 번쯤은 약을 건너뛰어도 되겠지. 약 성분 좀 쉴까?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현대 의약품의 작용 원리를 완전히 오해한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혈압약은 통증이 있을 때만 복용하는 진통제와 다릅니다. 혈압약은 우리 몸속의 압력을 안전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시켜주는 개인적인 조절기입니다. 복용을 거르는 순간 여러분은 이 조절기를 끄는 행위와 같습니다. 통제력을 잃은 혈압은 급격히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혈관에게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이러한 혈압의 널뛰기는 꾸준히 높은 혈압보다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이 한 번의 급격한 변동은 동맥벽에 강력한 충격을 주고 미세한 균열을 만들며 혈전을 생성하도록 부추깁니다. 결국 뇌나 심장의 혈관이 파열될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환자 본인은 이러한 혈압의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당신의 몸은 그 충격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약을 한번 거르는 행위는 마치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아놓고 터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동안 혈압이 정상인 것은 약 복용을 중단할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료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그렇기에 지속해야 할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함정은 바로 자연의 신비한 힘에 대한 맹신입니다. 굳이 약을 먹어서 몸을 해칠 필요가 있나? 산수유, 마늘, 아니면 흔한 약초 달인 물만 먹어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검증된 의학을 민간요법으로 대체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재료들이 몸에 좋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타민이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고혈압을 치료하겠다는 것은 마치 댐에 구멍이 났는데 그 구멍을 깨십 한 장이나 밴드 하나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고혈압은 우리 몸의 아주 복잡한 조절 시스템에 생긴 심각한 고장입니다. 최신 의약품은 이 고장이 일어난 특정 원인과 기전에 정밀하게 작용합니다. 혈관을 넓혀주고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며 불필요한 체액을 배출시키는 등 그 효과가 수천 건의 연구를 통해 확실하게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면 흔히 다려 마시는 약초는 어떤 작용을 할까요? 기껏해야 아주 약한 이뇨작용이나 진정작용 정도입니다. 분명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병의 심각성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 발의 피, 즉 바다의 한 방울에 불과합니다. 민간요법에만 의존하시는 동안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약초를 다려 마시는 사이에 병은 계속 진행되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신체 장기들에 입히게 됩니다. 민간요법은 주된 치료에 아주 작은 보조수단이 될 수는 있어도 결코 대체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아주 위험한 행동은 바로 본인 마음대로 약 용량을 조절하는 소위 자가 진료입니다. 환자분들의 생각이 단순하면서도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10mg을 처방해 주셨지만 지금 당장 혈압이 높지 않으니 혹시라도 과할까봐 5mg만 먹어야지. 아니면 반대로 혈압이 갑자기 너무 치솟았으니 확실히 잡으려면 약 2알을 한꺼번에 먹어야겠다. 이 두 가지 모두 절대 해서는 안 될 아주 큰 실수입니다. 약의 용량은 절대 아무렇게나 정해지는 숫자가 아닙니다. 담당 의사는 수십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어르신 혈액 속에 치료 효과가 있는 최적의 농도, 즉 부작용 없이 효과만 나타내는 치료 범위 테라푸티크 윈도우를 만들려고 약을 처방한 것입니다. 용량을 줄이면 이 치료 범위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약이 제대로 작동을 멈추기 때문에 본인은 치료 중이라고 생각해도 사실상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용량을 늘리면 이 치료 범위의 상한선을 넘어갑니다. 이는 혈압을 급격하고 통제 불가능하게 떨어뜨릴 수 있으며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을 방해하여 허혈성 뇌졸중,
이른바 뇌경색을 유발할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약물 치료 방법을 바꾸는 것은 오직 의사 선생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어르신들의 역할은 처방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지 위험한 실험을 본인 몸에 직접 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 친구는 이 약 먹고 혈압이 좋아졌대.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남의 약을 따라 먹는 방식은 정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은 만병통치약이나 비타민처럼 누구나 먹어도 되는 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정밀한 도구와 같습니다. 환자 개개인을 하나의 자물쇠라고 본다면 그 자물쇠에 맞는 고유한 열쇠가 필요합니다. 고혈압의 원인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몸에 수분이 너무 많이 쌓여서 혈압이 오르고, 어떤 분은 혈관이 너무 뻣뻣하게 긴장해서, 또 어떤 분은 신경계가 과도하게 반응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약에도 여러 계열이 있고 각각은 다른 원인에 작용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친구분에게는 딱 맞았던 약이라도 나의 고혈압 원인이 다르다면 그 약은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나마 다행인 경우입니다. 더 나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약은 본인이 알지 못하는 다른 질병, 즉 합병증 때문에 복용해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흔히 쓰이는 어떤 종류의 혈압약들은 통풍이나 천식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의 조언만 듣고 약을 먹는 것은 눈을 가리고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효과를 못 보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치료법을 결정하고 약을 처방하는 일은 오직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이지 여럿이 함께 정하는 공동 작업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만병통치약 신화에 덫에 빠져 계십니다. 하루에 딱 한 알, 작은 알약 하나만 먹으면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으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 패스트푸드를 즐겨 드시고 담배를 피우고 심지어 20kg이 넘는 체중을 그대로 두거나 앉아서만 지내는 생활을 고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마치 수도꼭지는 잠그지 않은 차에 물이 계속 흘러넘치는 수영장 물을 컵으로 퍼내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약은 분명히 도움을 줍니다. 약은 그 넘치는 물을 퍼내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의 잘못된 생활 습관, 바로 그게 수영장을 계속 채우는 수도꼭지인 겁니다. 짜게 먹는 음식 한 조각, 늘어난 체중 1kg 하나하나가 혈관과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셈입니다. 약은 병 자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하신 그 생활 습관의 결과와도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 조만간 약의 힘이 약해져서 혈압은 결국 다시 조절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있으면 좋은 부가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치료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체중 감량, 싱겁게 먹기, 금연,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이것들은 때로는 알약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용하는 최고의 치료 도구들입니다. 수도꼭지를 확실하게 잠가야만 약이 비로소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혈압이 150에 95인데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이처럼 나만의 적정 혈압이 있다는 믿음은요, 사실 가장 치명적인 오해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의학적으로 적정 혈압 또는 일하는 혈압 같은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상 기준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수축기 140, 이왕이 90 미만. 이 수치보다 높다면 그건 곧 질병입니다. 더 이상 따지고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몸은 지속적으로 높은 혈압 수치에 어느 정도 적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두통도 사라지고
이제 괜찮아졌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적응했다는 느낌은 단순한 착각, 즉 환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익숙해지고 있다고 느끼는 사이에도 혈압의 표적 장기인 뇌, 심장, 그리고 신장은 극심한 과부하 상태로 계속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들은 높은 압력에 익숙해질 수 없습니다. 그저 서서히,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경보기가 쉴 새 없이 울리는 집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그 시끄러운 소리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보기가 울린 근본적인 이유, 예를 들어 가스 누출은 사라지지 않고 결국 큰 폭발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치료의 목적은 병에 적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파괴적인 과정을 막고 안전한 정상 수치로 되돌리는 데 있습니다. 정상 기준을 넘어선 수치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특성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혈압 측정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처럼 여깁니다. 생각나면 재고, 잊어버리면 뭐 어때?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것은 계기판을 끄고 오로지 본인의 감에만 의존해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의료진이 환자분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으려면 비행 지도가 필요합니다. 즉, 하루 동안 환자분의 혈압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오직 환자분께서 혈압 일지를 꾸준히 기록해 주셔야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치료에 있어 환자분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여입니다. 혈압 수치는 아침 약을 드시기 전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기록해 주세요. 이때 맥박수와 함께 평소와 다르거나 특이했던 증상 또는 있었던 사건들도 함께 적어 주셔야 합니다. 이 기록 일지는 의사에게는 마치 암호 해독기와 같습니다. 숨겨진 혈압의 급상승 시기를 보여주고 약의 실제 효과 지속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하며 왜 치료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는지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 데이터가 없으면 의료진은 진료실에서 측정한 단 한 번의 수치에 의존해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백의 고혈압 같은 스트레스로 인해 실제와 다르게 측정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혈압 일지를 기록하는 것은 환자분을 수동적인 환자에서 능동적인 치료 과정의 참여자로 바꾸어 줍니다. 이는 치료 성공률을 훨씬 높이는 일입니다. 이제 더 이상 눈을 감고 비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극단적인 경우는 바로 응급약 반사작용이라는 습관입니다. 혈압계에 170, 100이라는 숫자가 찍히면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빨리 혈압을 낮춰야 한다며 추가 약을 즉시 복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충동적인 반응은 대부분 득보다 실이 훨씬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는 것, 특히 걱정이나 신체 활동으로 인해 오른 경우는 당황할 일이 아닙니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적 반응입니다. 이럴 때는 약부터 서둘러 찾을 것이 아니라 잠시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심호흡을 한 뒤 다시 혈압을 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혈압이 저절로 정상 수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치의 처방 없이 무분별하게 추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일시적인 혈압 상승보다 훨씬 위험한 급격한 혈압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한 무기력증, 의식상실, 나아가 뇌혈류 공급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혈압이 오를 때마다 무조건 떨어뜨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처방해준 계획된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며 고혈압을 체계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약물 복용이나 응급차 호출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고혈압성 위기 상황, 즉 매우 높은 혈압 수치와 더불어
참기 힘든 두통, 가슴 통증, 혹은 신경학적 이상 같은 심각한 증상들이 동반될 때뿐입니다. 한 달 동안 약 먹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이제 끝이다. 이렇게 완치를 바라는 오해는 질병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고혈압은 항생제 몇 번 먹으면 낫는 감기 같은 병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혈압은 평생을 함께해야 하는 만성 질환입니다. 완치할 수 없고 오직 관리하고 조절해야 하는 병이죠. 시력이 안 좋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경을 한 달 동안만 쓰다가 시력이 다 나았겠지 하고 버리지는 않잖아요. 잘 보기 위해서는 계속 착용해야 하죠. 혈압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먹는 목적은 병을 낫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혈압을 안전한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해서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약 복용을 중단하는 순간 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혈압을 올리는 신체 메커니즘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고혈압 치료는 잠깐의 단기 코스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하는 마라톤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질병을 성공적으로 관리하여 재발과 심각한 합병증을 막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마른 기침이나 부기 같은 부작용을 겪으면 많은 환자분들이 치명적인 결정을 내리십니다. 이 약은 나한테 안 맞아. 몸에 해로워. 더 이상 안 먹을래. 라고 단정해 버리시는 거죠. 의사 선생님과 상의조차 하지 않고 그냥 치료를 중단해 버리십니다. 이건 마치 길을 가다가 첫 번째 장애물을 만나자마자 돌아서 집으로 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건강을 포기하는 행위죠. 네, 물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중한 건강을 위한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전술을 바꿀 때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현대 심장학 분야에는 작용 방식이 서로 다른 수십 가지 약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한 가지 약이 맞지 않는다면 의사 선생님께서는 작용 방식이 달라서 불편함을 유발하지 않을 다른 약을 반드시 찾아주실 겁니다. 치료제를 임의로 중단하는 것은 환자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분은 고혈압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되는데 고혈압은 기침이나 부기보다 수천 배나 더 위험합니다. 올바른 행동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작용을 느꼈다면 즉시 의사 선생님께 알리고 함께 대체 약물을 찾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막아줄 이 가장 중요한 보호장치를 스스로 버리지 마십시오. 약을 계속 먹으면 중독될까봐 걱정돼요. 이러한 약물 의존성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뿌리 깊게 박혀있는 전혀 근거 없는 오해입니다. 혈압약, 고혈압약은 마약이나 신경안정제처럼 정신을 오염시키거나 중독을 일으키는 약이 아닙니다. 이 약들은 우리의 정신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갑작스럽게 복용을 중단한다고 해서 마약처럼 고통스러운 금단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우리 몸이 약에 길들여져서 스스로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은 이미 혈압 조절 시스템이 고장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발생한 것이죠. 약은 의존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망가진 신체 조절 시스템에 결함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맞습니다. 혈압약은 꾸준히 평생 드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존성이 아니라 필요성입니다. 마치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을 필요로 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가 호르몬제를 필요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중독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대체 요법인 셈입니다. 뇌와 심장을 보호해주는 약을 중독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걱정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올바른 치료를 방해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은 불편한 목발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는 구명줄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혈압을 잴 때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에 있는 수축기 혈압, 즉 위의 숫자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왕이 혈압, 밑에 숫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곤 하죠. 위에가 145면 높은 편이지만 밑에가 95 정도는 이 정도면 거의 괜찮지 않나? 이렇게 아래쪽 혈압을 무시하는 것은 사실 아주 심각한 실수입니다. 이 아래쪽 숫자는요, 심장이 뛰고 난 뒤에 잠시 쉬는 그 순간에 우리 혈관의 긴장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만약 이 숫자가 계속 높게 나온다면 여러분의 동맥이 완전히 이완되지 못하고 항상 꽉 조여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어버리는, 다시 말해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특히 50세 이하의 젊은 분들에게는요, 이 이왕이 혈압이 높은 것이 오히려 수축기 혈압보다 미래의 심혈관 질환을 예측하는 더 무서운 징조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의 속도계만 보면서 엔진 오일, 압력 경고 등이 계속 켜져 있는 것을 모른 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시스템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경고이며 당장 해결해야 할 응급 상황인 셈입니다. 두 숫자 모두 중요합니다. 위의 혈압도, 밑의 혈압도 모두 정상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입력된 정보가 엉터리라면 나오는 결과도 쓸모가 없다는 정보 입력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혈압을 잘못 측정했을 때의 상황을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만약 혈압을 대충 재신다면 얻게 되는 숫자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되면 당연히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측정 실수들을 모아 간단한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5분 정도 미리 쉬지 않고 바로 재는 경우, 측정하는 동안에 말을 하는 행동, 팔의 위치가 심장 높이와 맞지 않는 경우, 자신에게 너무 크거나 작은 커프, 즉 팔에 감는 띠를 사용하는 것,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 옷 위에 커프를 감고 재는 것, 측정 30분 이내에 커피를 마시거나 흡연을 한 경우, 이런 사소한 실수들 하나하나가 혈압 수치를 10, 15, 심지어는 20까지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치가 높게 나와서 쓸데없이 불안해하거나 반대로 실제로는 혈압이 높은데 정상으로 잘못 판단하여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효과적인 치료는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처럼 간단한 규칙들을 지키는데 단 2분만 더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어르신들의 혈관 상태에 대한 실제 모습을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남 탓하는 것만큼 편안한 심리적 도피처는 없습니다. 오늘 자기 폭풍 때문에 혈압이 올랐어, 또는 이거 다 직장 스트레스 탓이야. 이렇게 책임을 외부 요인으로 돌리는 것은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는 타조의 모습과 같습니다. 물론 날씨나 스트레스가 혈압에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분들은 그 변동폭이 크지 않습니다. 신체의 조절 시스템이 건강하게 작동해서 빨리 적응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소한 스트레스나 날씨 변화에도 혈압이 크게 치솟는다면 이미 몸의 조절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신호입니다. 외부 요인들은 그저 촉매제 역할만 할 뿐입니다. 이미 우리 몸에 숨어있던 문제, 바로 고혈압이라는 질병을 밖으로 드러내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날씨 탓으로만 돌리면 정작 근본적인 질병을 치료할 필요성에서 스스로 도피하게 됩니다. 진짜 고장난 몸이라는 본체는 고치지 않고 엉뚱한 외부 요인하고만 싸우는 꼴입니다. 이렇게 편리한 외부 환경 핑계 뒤에서
질병은 아무런 방해 없이 진행됩니다. 결국 너무 늦어서 손 쓸 수 없을 때까지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 수치에 너무 집착하십니다. 최종 목표는 혈압계에서 120에 80이라는 기분 좋은 숫자를 보는 것이죠. 물론 이건 중요한 단기적인 목표는 맞습니다. 하지만 더 크고 중요한 장기적인 목표를 놓치고 계신 겁니다. 고혈압 치료의 진짜 목표는 단순히 예쁜 숫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들을 파괴로부터 지켜내는 것입니다. 약 복용을 통해 혈압이 정상 범위에 머무르는 매일매일, 여러분은 단순히 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 하루하루가 뇌졸중, 즉 중풍으로부터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날이 됩니다.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막고 심장이 지쳐 심부전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방합니다. 투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장 콩팥 손상으로부터 신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의 미세한 혈관을 출혈과 실명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이처럼 더 큰 목표를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약 먹는 일이 더 이상 귀찮은 숙제나 의무처럼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 약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매일의 소중한 투자입니다. 여러분은 혈압계나 의사를 위해서 약을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더 오래 그리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 복용하시는 겁니다. 인터넷을 보면 기적의 치료제 광고가 넘쳐납니다. 무슨 특별한 팔찌, 티베트에서 왔다는 파스, 희귀 약초로 만들었다는 물약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들은 단 한 번의 사용으로 고혈압이 완치된다거나 막힌 혈관이 깨끗하게 청소된다고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런 만병통치약을 쫓는 것은 정말 위험한 길입니다. 매일 약을 챙겨 먹는 것에 지친 분들이 이런 달콤한 꼬임에 쉽게 넘어가시죠. 소중한 돈과 시간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치료에 대한 믿음까지 잃게 됩니다. 검증된 치료법을 외면하고 효과가 의심스러운 방법을 택하는 순간 병세는 통제불능 상태로 방치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위 기적의 제품 중 단 하나도 제대로 된 임상시험을 통과하거나 효능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운이 좋으면 그저 플라시보 효과일 뿐이고 나쁘면 아무 효과도 없는 가짜 약이거나 심지어 몸에 해로운 성분일 수도 있습니다. 약초 물약을 드시면서 혈관을 청소한다고 믿는 그 순간에도 실제 동맥경화와 높은 혈압은 우리 몸속에서 계속해서 무서운 파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고 담당 의사에게 권유받은 것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자신의 미래와 건강을 건 위험한 도박이며 그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의사 선생님이 너무 비싼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이걸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약을 마음 편히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하면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치료를 아예 중단하거나 약을 아껴 먹는다며 한 알 대신 반 알만 드시는 경우죠. 돈 때문에 건강 관리를 포기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며 결국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으셔야 합니다. 처방받은 치료제가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는 사실을 알리세요. 요즘은 대부분의 오리지널 약품의 품질은 비슷하면서도 가격은 훨씬 저렴한 복제약, 즉 제네릭 의약품이 나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분의 상황에 맞는 저렴하고 좋은 약으로 바꾸는 것을 기꺼이 도와주실 겁니다.
둘째, 국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세요. 많은 국가에서 심혈관 질환을 앓는 환자분들께 꼭 필요한 약을 무료로 또는 큰 할인 혜택을 주며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지역 보건소에 가시면 이러한 혜택에 대해 당당하게 문의하세요. 이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을 꾸준히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만약 치료를 중단하여 뇌졸중이 오거나 심부전증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막대한 재활 및 치료 비용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방을 위한 투자가 가장 현명하고 이득이 되는 투자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혈압 수치만 보고 다른 중요한 지표들은 놓치는 실수를 우리는 터널 시야 오류라고 부릅니다. 고혈압은 절대 혼자 오지 않습니다. 이 병에는 높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와 높아진 혈당이라는 충실한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혈관을 공격하는 세 명의 공범과 같습니다. 높은 혈압은 동맥벽에 작은 상처, 즉 스크래치를 냅니다. 그러면 높은 콜레스테롤이 이 상처 부위에 바로 달라붙어 아테롬성 동맥경화반이라는 혈관 찌꺼기를 만듭니다. 여기에 높은 혈당은 피를 끈적하게 만들어서 이 찌꺼기들이 더 빠르게 자라도록 가속화합니다. 이들이 함께 작용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수십 배로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혈압만 관리하는 것은 3명의 범죄자 중 1명하고만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이 수치들이 높다면 의사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타틴이나 혈당 강화제 같은 추가적인 약물 치료를 권장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목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3박자 관리만이 우리의 혈관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심리적인 부정, 즉 나는 아닐 거야 증후군입니다. 특히 자신이 아직 건강하고 활력이 넘친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만성질환이 자신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야. 늙은 사람들에게나 생기는 병이지. 나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 거야. 이는 내 삶에 질병은 없다는 자신만의 세계관을 무의식적으로 지키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 방어는 결국 자신에게 독이 됩니다. 부인 포우띵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는 병원 가는 것을 미루고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 수많은 변명을 찾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질병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지만 체계적으로 우리의 몸을 파괴해 나갑니다. 진단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것은 현실을 직시하고 상황을 자신이 통제하겠다는 용기와 강인함의 표현입니다.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부정을 멈추고 빨리 행동에 나설수록 진단에도 불구하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커집니다. 질병은 사형 선고가 아니라 실천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열의 9분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그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짐작하셨겠지만 이 실수는 단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 부족과 안일함 위에 쌓아 올린 잘못된 결정과 생각, 그리고 습관들의 총체적인 연쇄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몸 상태 탓, 날씨 탓, 혹은 민간요법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곧 본인 스스로 의사가 되어 멋대로 약을 조절하는 위험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반되는 위험을 무시하고 고혈압이 지닌 만성적인 특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이 20가지 실수 하나하나가 안전한 길에서 벗어나 재앙을 향해 내딛는 발걸음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께는 지도가 생겼습니다.
이 모든 덫과 위험한 굴곡을 미리 알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야말로 여러분에게 진정한 힘을 줄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완전하고도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혈압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자는 약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절제력, 그리고 여러분의 책임감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께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셔서 다음 중요한 정보들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나열된 실수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의외이거나 놀라우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십시오. 이 정보는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